자, 비트코인이 지금 큰 하락을 한번 보여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어떤 거래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제 생각을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타를 하는 자리에 대해서 이 기준을 잡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저처럼 캔들만 보는 상태에서 단타 자리를 찾고자 한다면 지금 이 영상이 도움되실 겁니다. 일단 어떤 게 보여야 되냐면 이 꼬리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강하게 올렸다가 내린 모습이 보이죠. 제가 이제 박스권 판단 매매법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있죠. 여기서 머물렀던 구간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박스권을 설정할 수 있었는데 이 박스권에서 상승 돌파한 다음에 다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올릴 생각이 많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일단 횡보를 하면서 이 시장의 변동성을 이렇게 모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한번 이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좀 지지를 하면서 그 다음 계속 상승을 이어갔어야 흔히 말하는 이거 탈 기회도 안 주고 또 올라가는구나 뭐 이런 장세가 보여졌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 구간에서 강한 매도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큰 하락을 보여준 것은 이것은 세력들이 지금 강하게 올릴 생각은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캔들만 보는 것도 진짜 뭐 캔들의 모양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력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확인하고 있을까 이런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계속 시장을 본다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 내려온 구간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야겠죠. 여기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직전의 매물대를 보면 됩니다. 직전의 매물대를 보니까 이 최저점들을 보면 이런 구간임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구간을 거의 도달하고 깨지 않고 지금 좀 옆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옆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1시간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죠. 여기부터 저점을 올리고 그 다음 내린 다음에 다시 올리고 내렸다가 이제 올렸죠. 그럼 여기서 계속 상승 파동이 이어지려면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파동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강하게 내리면서 이 구간까지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내렸다는 것이 그 다음 하락을 바로 예상하는 그런 움직임은 아닙니다. 왜냐면 아직 여기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움직임을 가장 가능성 있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앞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하면서 이제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돌파를 했다가 강한 매도 힘에 의해서 지금 당장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여줄 만한 그 정도의 힘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내렸는데 이게 다시 빠르게 하락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만한 하락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여기서는 어떤 거래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내리더라도 상승 가능성을 보면서 시장을 확인하는 게 위험도가 낮겠죠. 왜냐면은 지금 당장 더 크게 내릴 가능성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은 보여줄 것이다. 이거에 대해 생각하는 게 손실을 안 보는 방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매매 전략을 세운다면 저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매 타점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기존에 우리가 설정했던 이 박스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는 많이 내려온다면 이 구간까지는 최대한 열어두면서 이제 상승 가능성을 확인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은 너무 길죠. 좋은 매매 타점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서 이제 그 구간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그럼 우선 이 캔들들이 횡보하면서 이 지지선을 만들었던 이 구간을 첫 번째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장 최근에 만든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박스권을 완전히 벗어날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확인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길게 꼬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충분히 매수 힘도 발생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올 수 있어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거죠. 최근에 이런 좋은 예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긴 꼬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긴 꼬리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고 이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락을 보여주면서 긴 꼬리를 만들었는데 그 구간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않고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 구간까지 도달은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완전히 깨지 않을 가능성에 따라서 이제 반등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박스권 상단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그럼 이제 이 매물대들에서 또 저항을 찾아야겠죠.
그 다음 구간으로는 이렇게 46,000달러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저항선을 설정할 때 이런 매물대들을 확인을 하면서 저항선을 설정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럼 이렇게 피보나치를 활용해서 저항선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한 결과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0.5 구간부터 최대 0.618 구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단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